자, 그러면 이제 고전역학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고전역학 파트에 이제 해당하는 문제는 2019 학년도 6월 모의고사 고3 7번, 그리고 2020 학년도 6월 모의고사 15번, 18번, 그 다음에 고2 6월 2019년 3번, 4번, 5번, 6번이 16번이 이 고전역학 파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고전역학 파트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 몇 개만 말을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무조건 F는 ma, 이 운동 방정식 이건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고, 힘, 질량, 가속도죠. F는 ma랑,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그 뭐 기본적인 가속도를 구하는 거, 뭐 A는 T분의 V라는 거 이런 것들, 뭐 기본적인 거는 물론 거속시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아시고 계셔야 되고, 하나 또 도움이 되는 거는 처음 속도랑 처음 속도 V0랑 나중 속도 V의 평균 속도, 그러니까 V0 더하기 V를 나누기 2는 평균 속도 이제 시간을 곱한 게 곧 거리가 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이 부분이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제대로 공부하셨으면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뭐 그런 공식들이니까 이거는 필수로 지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알고 계셔야 될 게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는 mgh, 위치 에너지와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는 게 결국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위치 에너지는 이만큼 증가하고,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만큼 운동 에너지도 같이 증가한다는 게 나중에 문제에서 굉장히 푸는데 많이 쓰이니까 이 정도는 지금 알고 계셔야 뒤에 문제를 푸는데 필수예요. 그러니까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하시고 뒤에 문제풀이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부터 2019 학년도 6월 고3 모의고사 7번부터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질량은 C가 B의 3배이고, 그러니까 B의 질량을 M이라고 놓을게요. 그럼 C의 질량은 3M이 되겠죠.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가에서 나에서 2배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가속도를 뭐 A라고 하면 여기는 2A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일정한 힘이 F니까 여기도 지금 F, 여기도 F니까 양쪽을 당기는 힘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자마자 뭐 실로 물체들이 묶여 있고 뭐 운동하고 복잡해 보이지만,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를 일단 그림에 적어 놓는 게 되게 문제 푸는데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로 연결된 물체 같은 경우는 푸는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무조건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 물체라고 생각해야 돼. 한 물체, 한 물체, 같은 물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A랑 B가 뭐 묶여서 뭐 이렇게 운동한다, 혹은 뭐 이렇게 뭐 절벽이 있는데 얘가 묶여 있고 얘는 뭐 이렇게 묶여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무조건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하시고 F는 MA라는 공식을 나중에 써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게 대부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실로 묶여 있으면 무조건 하나로 합치자. 묶여 있으면 합치자. 꼭 기억하시고 이번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A, B 같은 경우도 일단 A의 질량을 모르니까 그냥 A라고 할게요. 여기서도 A고 그대로. 그럼 지금 F는 M이라는 우리가 그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F와 M 그리고 A, 질량과 가속도, 힘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이거를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요. F는 MA로. 그러면 지금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지만 가속도를 기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F는 MA니까 A는 M분의 F가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의 A를 구해보면 가에서 A는 2A니까 2A는 M 더하기 A. 지금 A랑 B를 한 물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실이 없다고 가정하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면, 이 F라는 힘을 당길 때 A랑 B가 따로 안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리에서는 같이 운동하는 걸 한 물체로 보고 놓고 계산을 해도 이게 틀리지가 않아요. 고전역학 부분에서는. 그래서 2A는 A는 M분의 F니까 2A는 M 플러스 A의 F, 요게 가죠.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가속도 A는 M분의 3M 플러스 A죠. M분의 F, 이게 나죠. 그러면 지금 다르니까 같게 해서 어떤 관계를 가지나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다 2A를 하면 여기 2F가 되겠죠. 그러면 M 플러스 A분의 F는 3M 플러스 A분의 2F가 돼요.
이렇게까지 알아낸 다음에 기억선지를 잠깐 보면 A의 질량은 B의 질량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A의 질량 우리가 뭐라고 넣었죠? A라고 넣고 B의 질량을 M이라고 놨죠. 그러니까 A랑 M이랑 같다는 건데 한번 대입해보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결국 기억의 선지는 A는 M이다라는 걸 물어보는데 A는 M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M 대입하면 여기는 2M분의 F가 될 거고 여기다 A는 M 대입하면 4M분의 2F인데 2, 4 약분이 돼서 2M분의 F가 되네요. 아 맞네요.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분석을 해서 차근차근 그냥 풀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요. 이 실로 연결된 문제 같은 경우 대부분 F는 MA라는 공식으로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분석을 했고 그러면 A는 M이니까 이 A 전부 M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럼 계속해서 니은 선지를 한번 볼게요. C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힘을 물어봤으면 F는 MA니까 MA를 쓰면 되는 거고 뭐 가속도를 물어봤다 하면 A는 M분의 F 뭐 질량을 물어봤다 하면 M은 A분의 F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형식의 유형의 문제는 무조건 힘 아니면 가속도 아니면 질량 세 개밖에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힘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F는 MA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F는 MA니까 C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C 여기 있죠? C가 여기 있는데 F는 MA니까 M이 얼마예요? 3이죠? 3M이죠? 3M 곱하기 F는 MA니까 A 그대로 A네요. 3MA네요. 그러면 FC가 3M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될 거는 실로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속도가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운동하는 물체, 그러니까 우리가 한 물체로 봤으니까 그 말을 한 물체로 봐도 된다는 그 조건은 뭐냐면 두 물체의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한 물체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물체가 실로 연결됐고 같이 운동하고 뭐 가속도가 같다라는 거는 한 물체로 바꿀 수 있다는 말. 그러니까 A의 가속도, C의 가속도는 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에서의 가속도도 A고 A에서의 가속도도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은 F는 M에서 3MA로 구했고 B에 작용하는 알짜임, B에 작용하는 FB를 구해볼게요. FB도 MA니까 B의 질량 M이죠. M 곱하기 A가 2A네요. 그럼 2A, 그럼 2MA죠. 근데 FC가 FB의 3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3배가 아니잖아요. 3MA, 2MA니까 틀렸죠. 니은 선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다음은 이제 디귿 선지가 나오는데 이런 실 문제는 항상 이 선지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실이 뭐를 당기는 힘의 크기, 누가 실을 당기는 힘의 크기 이걸 꼭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이라는 거는 A가 실을 당기는 힘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이 A를 당기면 A도 실을 당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실은 연결돼 있으니까 B를 같이 당기겠죠. 그 정도로만 일단 이해를 하시고 F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F 지금 그냥 F 이 F를 아직 안 구했잖아요. 이 F를 구하려면 F는 MA 그냥 쓰면 돼요. 쉬워요. 그냥 M이고 이거 아까 M이라고 했으니까 전체 2M이죠. 그럼 MA 2M 곱하기 A 2A니까 2A 해서 4MA가 돼요. 그럼 여기도 4MA 여기도 4MA로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가 실이 뭐를 당기는 힘이라고 보면 각각의 아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문제를 볼 때 이 두 물체를 한 물체로 놓고 해석을 했는데 각각 한 물체당 작용하는 힘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결국 실이 당기는 힘을 물어보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실제로는 두 개인데 하나로 뭉쳐서 문제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다시 두 개로 떨어뜨려 보라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분석을 해보면 전체 4MA로 당기는데 아까 FB 아까 얼마였죠? M2A니까 2MA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로 4MA를 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받고 실제로 받는 FB는 아까 2MA밖에 안 됐어요. 4MA로 당기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2MA밖에 작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2MA가 당기고 있기 때문에 2MA밖에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MA를 실이 B를 당기는 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 실이 B를 당기는 힘은 곧 실이 A를 당기는 힘과 같아요. 같은 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MA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같은 방법으로 나에서를 보면 나에서는 지금 A가 이렇게 돼 있고 C가 이렇게 돼 있고 F가 지금 4MA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아까 FC는 3MA잖아요.
그러니까 3ma로 이만큼이니까 4ma로 당기고 있는데 실제로 받는 힘은 3ma밖에 안 된다는 것은 반대로 ma가 작용한다는 거니까 C를 당기는 힘, C이 A를 당기는 힘이 곧 ma라는 거죠. 여기 2ma인데 여기 ma죠.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15번 문제 풀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또 지금 실에 연결되어 있죠. 실에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자마자 또 F는 MA 쓰는 문제고 또 나중에 하나씩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면 돼요. 실이 보이면 일단 F는 M이에요. 보통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정지라는 말이에요. 정지. 이 물리에서 정지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정지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쓰는데, 합력 시그마 F가 0이라는 거랑 시그마 토크, 시그마 돌림힘이 0이라는 걸로 많이 쓰이는데, 돌림힘은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고 합력 0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정지에 있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이 물체가 정지에 있을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있는데 여기로 10만큼 당기고 여기로 10만큼 당기고 있어서 정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지라는 거는 최종적인 결론만 보는 거거든요. 힘이 작용하든 안 하든 힘이 작용하는 정지일 수도 있고 힘이 안 작용하는 정지일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힘이 작용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다 모아서 계산해 보니까 0이 되더라. 그래서 정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라고 했다는 거는 시그마 F가 0이니까 분명히 힘은 존재하는데 이게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B, A, C가 모두 지금 정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받고 있는 힘이 뭐가 있냐를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분명히 정지 있으니까 힘은 작용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이 질량이 2니까 F는 ma죠. 근데 지금 중력만 받으니까 중력 가속도 g가 곧 a가 되니까 F는 ma니까 mg를 쓰면 이게 곧 힘이 되거든요. 중력이죠. 그러니까 2g죠. 그러니까 이 C가 이 밑으로 받는 힘은 2G인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2G를 받았으면 지금 이거 다 한 물체로 봐도 상관없다 했죠. 아까처럼. 그럼 이거 똑같은 문제예요. 지금 봐봐. 지금 BAC가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BAC가 이렇게 돼 있지만 실제로 그냥 한 문제로 그냥 뭐 BAC 이렇게 봐도 돼요. 그럼 BAC 보는데 BAC로 볼 수 있는데 BAC로 오른쪽으로 2G만큼 당기고 있대요. 그럼 왼쪽으로도 2G만큼 당겨줘야 얘가 가만히 정지할 수 있을 수 있다는 게 지금 포인트인 거예요. 그럼 여기로 2G면 반대 방향으로 2G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2G가 돼요. 요게 첫 번째 포인트. 이걸 무조건 알아야 돼요. 정지라는 말에서 합력 0이라는 걸 이용하고 실을 일단 없애고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정지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서 나머지 하나의 힘을 찾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 그럼 이제 이만큼 이제 해석을 했으면 계속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A와 B의 질량은 같고 C의 질량이 2kg다. 그러면 뭐 똑같이 질량 M이라고 둘게요. 둘 다 M. 그리고 P와 Q 중에 하나를 지금 끊었을 때 지금 운동 상황을 지금 속력을 나타낸 건데, P 여기 있고 Q 여기 있는데 지금 그리고 이 나를 보면 또 하나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뭘 눈치를 채셔야 되냐면 속력과 시간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VT 그래프라고 흔히들 많이 말을 하거든요. VT 그래프, 뭐 ST 그래프 있고, 뭐 AT 그래프 있고 뭐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그래프 중에 VT 그래프예요. VT 그래프가 중요한 이유는 VT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는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곧 가속도 A가 돼요. 그리고 VT 그래프에서의 X축과 이 그래프의 넓이는 곧 S가 되거든요. 이동거리 S가 됐기 때문에 VT 그래프 하나면 속력, 시간, 거리, 이동거리, 그 다음에 가속도 네 가지를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A라는 거랑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S라는 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 VT 그래프가 보이는데 지금 정확히 시간 t 값을 안 알려줬잖아요.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는 정확한 이동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정확한 뭐 가속도도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이동 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문제 자체에서 물어보는 게 F는 MA의 지금 스토리를 계속 흘러가고 있지 이동 거리라는 개념이 전혀 지금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이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A, 즉 가속도가 얼마인지 아는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뭐 아무거나 그냥 뭐 T라고 시간을 잡을게요.
그러면 Q가 끊어진 경우에서의 가속도는 기울기니까 T분의 2가 되겠죠. P가 끊어진 경우에서는 T분의 3이 될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계속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P가 끊어졌을 때 가속도는 T분의 3, 그리고 Q가 끊어졌을 때 가속도는 T분의 2라는 거를 알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지금 A의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요. F는 MA에서 F를 묻거나 M을 묻거나 A를 묻거나 셋 중 하나를 묻는데 그 중에 분명히 하나를 물어보려면 나머지 두 개를 알려줘야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M을 물어봤으니까 F랑 A를 모두 알아내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P가 끊어진 경우에 가속도랑 Q가 끊어진 경우에 가속도가 다르니까 각각 경우를 나눠서 계산을 하면 M을 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먼저 P가 끊어졌을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P가 끊어졌으니까 얘는 뭐 쑥 흘러가겠죠, 이 방향으로. 그럼 실제로 남는 거는 A, C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가 끊어진 경우는 지금 여기 A가 있고 여기 뭐 C가 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얘가 받는 힘은 그대로 이지 그대로 받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다 했어요? 이렇게 꺾여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한 줄로 쭉 피면 되거든요. 사실 쭉 피고 그냥 여기서 여기로 이지 땡기고 있다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지 땡기고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C 하나로 볼 수 있죠. AC로 이지 땡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럼 또 F는 M이 여기 또 쓰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에요. 그냥 여기서 A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A는 결국 M분의 F였죠. A는 M분의 F였으니까 AC, 이 A랑 C의 합 질량, 전체 질량은 여기 2kg라 했고 여기 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2 더하기 M이 될 거예요. 그 다음 F는 2G, 작용하는 힘이 지금 2G 중력밖에 없잖아요. 2G 쓰면 돼요. 그러면 T분의 3이 2분의 3, 2 플러스 M의 2G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게 T분의 3이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가속도가 큰 거잖아요. T분의 2에 비해서. 그래서 그냥 이거를 3A라고 그냥 해도 돼요, 사실. 이거를 T분의 2는 그냥 2A라고 하고 계산을 해도 되거든요. 그럼 그냥 이거를 3A라고 놓고 계산을 해도 사실 무방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 1,1에서 1을 지나는 이 그래프에서의 가속도를 A라고 했을 때 T,1을 지나는 가속도를 A라고 할 때 T,2는 2A, T,3을 지나는 직선의 가속도는 3A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T분의 3이 A니까 T분의 3을 A라고 놓으면 T분의 2는 몇 A가 되냐고 물어보면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A, 2A인 거예요. 3배 더 크고 이게 2배 더 크니까. 그러면 3A는 2 플러스 M분의 2G가 되는데 마찬가지로 T분의 2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자, 계산을 해보면 똑같거든요. 그냥 계속 F는 MA 쓰는 거 반복이기 때문에 지금 Q 같은 경우 T분의 2를 쓰려고 하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Q를 지금 잘랐죠. Q로 잘랐으니까 C는 툭 떨어지겠죠. 이 방향으로. 그럼 남는 거는 B랑 A밖에 안 남았으니까 작용하는 힘도 B가 이쪽으로 받는 힘밖에 아까 받는 힘 2G 계산했죠. 그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그냥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또 실로 연결돼서 B가 이렇게 있는데 B는 지금 2G를 받고 있다. 그럼 이거 이제 바로 갈게요. 바로 가서 BA라는 물체가 있는데 이게 2G라고 2G의 힘을 옆으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럼 또 F는 M이 또 쓰면 돼요. 여기서 가속도는 2A죠. 2A. Q가 끊어진 경우니까. Q가 끊어진 경우니까 2A죠. 그러니까 2A는 M분의 F 또 쓰면 되니까 M분의 F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B 더하기 A의 전체 질량은 M이니까 2M이 되겠죠. 2M분의 가속도, 힘 2G. 그러니까 2A는 2M분의 2G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A랑 지금 G랑 M밖에 안 남았으니까 상수가 이거 두 개 연립하면 M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2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2를 곱하면 2 더하기 M의 4G는 그럼 2를 곱하면 이게 6A가 되겠죠. 여기다 3을 곱하면 2M 분의 계산이 안 되네요. 2M분의 6G가 되겠죠.
맞죠? 6을 곱했으니까 6G 맞죠? 그러니까 G를 그리고 10으로 보통 계산을 하니까 G를 10이라고 놓고 계산을 하면 이거 40이죠. 그러니까 80M은 62 더하기 M이니까 여기 60M이니까 여기 20M, 여기 120. 그러니까 M은 20 나누면 6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답은 4번 6kg이 되겠네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H가 나오고 뭐 길이가 나오고 물체가 지금 뭐 떨어지고 있고 이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용해야 되는 거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결국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가 돼요. 그러니까 높이가 보이면 무조건 뭐 여기서 이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는 mgh 위치 에너지의 차이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위치 에너지 변화량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위치 에너지 줄어듭니다. 반대로 위치 에너지가 커지면 운동 에너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결국 그거만 이용하면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일단 이 문제 풀이법만 그냥 바로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 공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다가 여기서부터 이 직선 코스에서는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일정한 힘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F라고 작용을 받았으면 여기도 반대로 F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물체가 여기까지 왔을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랑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가,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 그러니까 물체의 이 공이 속도가 크게 바뀌는 부분이 크게 이 5구간이거든요. 여기 당연히 멈춰있으니까 0이겠고 여기도 정지니까 0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군데에서의 물체 속도가 키포인트가 될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가속이 돼서 속도가 굉장히 커져서 오겠죠. 내려왔는데 이 순간부터는 F라는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여기까지 와서 정확히는 여기죠. 여기까지 와서 F라는 힘으로 받으니까 점점 속력이 줄다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줄은 속도를 갖고 있는 공이 여기까지 왔을 때 속도가 제일 많이 줄었을 거고, 다시 가속을 받아서 다시 속도가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서 F라는 힘을 받아서 다시 속도가 줄어서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 세 부분의 속도를 세 부분의 속도가 각각 다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키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속도를 V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V2, 이 부분을 V3라고 할게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또 뭐 어떤 공식을 또 써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2분의 1 mv 제곱은 mgh 그 공식을 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이 지금 h1 더하기 h2만큼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h2는 보지 말고 지금은 이만큼만 보는 거예요. 이만큼만 딱 봤을 때 H1만큼 지금 위에 지금 공중에 떠 있으니까 장전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잠재적으로 지금 축적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게 내려오면서 속도가 빨라졌다는 거는 그게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공이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는 mgh h1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2분의 1 mv1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속도를 구하고 있죠. 여기 V1, 여기 V2, 여기 V3니까. 그러면 어차피 M이 날아가요. M이 날아가니까 GH1은 아니죠. 그러니까 날리면 안 되고 MGH1은 그대로 그냥 2분의 1 MV제곱 이렇게 적어놓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자체가 H2는 H1이라서 일단 전체 식을 적고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분석 식을 보면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 밑에로 위에 보지 말고 밑에만 볼게요. 밑에만 보면 V2의 속도를 지금 줄어들었잖아요. 줄어든 게 다시 가속을 받아서 V3만큼 늘었는데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V2가 있는데
H2만큼 장전돼 있는 애예요. 이번에는 H2만큼 장전이 돼 있던 애가 쑥 내려오면서 그게 다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밑에 상황 같은 경우는 MGH2만큼 장전이 돼 있던 게 이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아까 위의 경우랑 좀 다른 게 얘가 애초에 운동 에너지를 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랑 여기 운동 에너지가 둘 다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기 운동 에너지가 더 많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MGH2, 이 위치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와 이 운동 에너지 차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분의 1 mv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2의 제곱이 되겠죠. mv2. 그럼 아까 제가 왜 m을 약분을 안 했냐면 지금 구해야 될 게 h2는 h1인데 이걸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거든요. 나누면 mg가 날라가서 우리가 구해야 될 h2분의 h1이 나와요. 그럼 2분의 1m도 나오려고 2분의 1m 날라가고 2분의 1m 다 날라가서 갑자기 식이 되게 간단해져요. v3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은 v1의 제곱으로 식이 굉장히 간단해지거든요. 그럼 결국 이제 문제에서 오가는 h2분의 h1은 v3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분의 v1 제곱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v1, v2, v3를 이제 어떻게 구하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혀 이제 뭐 힌트가 없거든요, 그 외에. 그래서 이 문제가 좀 고난도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빼먹겠죠, 문제에서. 물체가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이다. 이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스토리 자체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 사이의 관계를 계속 묻는 느낌이었잖아요. 아까 바로 전 뭐 15분 문제 같은 경우, 뭐 15분 문제 같은 경우도 계속 뭐 그 전 문제도 보면 계속 뭐 F는 MA 이런 거 계속 그 F는 MA 그 스토리만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간이란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시간이 나왔다는 건 결국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일정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F는 MA인데 힘이 일정하면 질량은 항상 고정이니까 A도 일정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힘이면 일정한 가속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힘이 작용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시간이라는 정보와 그리고 길이 L이라는 L2L을 줬다는 거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제 써서 계산을 해라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럼 이제 한번 그거 넣어서 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여기서 걸린 시간은 지금 T죠. 여기 2T라고 할게요. 왜냐면 지금 2배라고 했으니까 B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이. 그러면 아까 여기서 그 다음에 여기서 V1 각각 V1, V2, V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L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A도 표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정한 힘이라고 했으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구간 A에서의 가속도랑 구간 B에서의 가속도가 같을 거예요, A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써야 될 게 하나는 A가 일정하다는 거. 그 다음에 길이 L을 가지고 뭔가 관계를 찾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제 왜 두 개만 알아도 되냐면 지금 어차피 V1, V2, V3 전부 세 개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미지수 하나는 남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만 없애면 돼요. 왜냐하면 미지수 하나만 뭐 V3를 뭐 2V1, 뭐 V2를 뭐 3V1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기만 하면 결과적으로 약분이 분수꼴이 된다는 건 항상 미지수 하나가 약분이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미지수 하나는 남겨놔도 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 두 개를 찾았으니까 식 두 개를 찾고 이걸 대입을 하면 결과적으로 답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럼 먼저 A가 일정하다는 걸 이용을 해볼게요. 여기서 A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당연히 아셔야 되는 사실이지만 A는 델타 V,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분의 T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도 변화량은 V2 마이너스 V1 그리고 걸린 시간 T죠. 그러니까 이게 A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중 속도가 V0이죠. 정지했으니까 0 빼기 V3는 2T로 나눴을 때 똑같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벌써 T가 어차피 약분이 되기 때문에 V1, V2, V3 사이 관계식을 벌써 하나 찾은 거랑 다름이 없어요. 그럼
요 사이까지 관계식만 보고 양변에 t를 곱해주면 v2 마이너스 v1은 2분의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그럼 2 곱해주면 2v2 마이너스 v1은 마이너스 v3가 되겠죠. 이거 하나 지금 찾아낸 거예요. 첫 번째 식을. 그러면 두 번째 식은 아까 뭘 이용한다 했어요. L을 이용해서 그 사이 관계를 지금 찾는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써야 될 공식이 스킬이죠. 어찌 보면 평균 속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에서만 적용이 되는 방법인데,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 속도로 등속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해도 똑같게 그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운동 해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평균 속도를 구하면 v2 플러스 v1의 2분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이 두 속도의 평균인 거예요. 두 속도의 평균으로 시간을 갔으니까 그만큼 거리가 L이 되는 거죠. 여기서도 2분의 v3 t가 2t네요. 2t가 2L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다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날라가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으니까 t 날리면 이거랑 이거랑 똑같죠 지금. 그러니까 v2 플러스 v1이 2 이렇게 날리면 v3가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식 하나, 여기 식 하나 구했으니까 지금 주어진 식 두 개로 식 두 개 찾았고, 이 식으로 이제 하나의 문자로만 이 식을 표현을 하면 어차피 약분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분수꼴이니까.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다시 좀 적어보면 싹 지우고 계산을 다시 해볼게요. 지지분해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게 2분의 2 v2 아이고 2 v2 마이너스 v1이 마이너스 v3였고, v1 더하기 v2는 마이너스 v3 그냥 v3였죠. 이거 두 개를 구했는데 이거 연립하면 돼요. 그냥 2v2 마이너스 2v1은 마이너스 v3고, 이 두 식을 더하면 3v2 마이너스 v1은 0이 되니까 3v2는 v1이 돼요. 그러니까 v1을 지금 v2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나머지 남은 v3도 v2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v1이 3v2니까 4v2가 v3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v3도 v2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야 될 h2분의 h1이 아까 얼마였냐면 그 v3 제곱 마이너스 v2 제곱 분의 v1 제곱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v2에 대한 식으로 전부 표현을 해볼게요. v3가 4v 제곱이니까 16v 제곱이고 빼기 v2 제곱이니까 15v2 제곱이 되겠죠. v1 제곱이니까 v1은 3v2니까 3v2의 전체 제곱 9v2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미지수 3개가 있더라도 분수꼴이면 무조건 미지수 하나가 날아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날아가요 그냥. 그럼 15분의 9니까 약분하면 5니까 5분의 3이 답이 되겠네요. 2번. 네,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18문제가 되게 어려운 문제였고 앞으로 문제는 이거도 조금 나을 거예요. 네. 어쨌든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죠. 정지한 휴지를 갑자기 잡아당겼을 때 휴지가 풀리지 않고 끊어지는 것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상황입니까? 그냥 보면 휴지를 당겼을 때 휴지가 쭉 딸려 나와야 되는데 가만히 끊어졌다는 거는 이 부분이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관성의 법칙이에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정지하려고 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지. 정지하는 애는 계속 정지,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기억은 당연히 정지 있는 옷을 털면 옷에 붙어있던 먼지가 떨어진다. 관성의 법칙 맞죠? 예를 들어 옷에 이렇게 먼지가 묻어있다고 치면 옷을 순간 팍 털면 옷은 움직이지만
먼지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하기 때문에 먼지가 지금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렇게. 네. 니은도 역시 정지한 버스 갑자기 앞으로 출발한 버스에 타오니까 너무 뻔한 예시죠. 관성.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맞는 선지고, 수영 선수가 손과 발로 물을 뒤로 밀면 수영 속력이 빨라진다. 이거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서 작용 반작용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반작용 법칙이죠. 작용 반작용 법칙. 그러니까 작용한 물체에 내가 작용을 한 만큼 그 물체도 나한테 반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과 발로 물을 민 만큼 물이 손과 발을 밀어서 수영 선수가 이제 빨라지는 거죠. 네, 기억력 쉬운 문제였죠. 이거는 넘어갈게요. 4번 문제도 그냥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보면 결국 이것만 보면 돼요. B 지점에서의 또 속력을 알 필요가 없어요. 사실 알 필요 없고 그냥 정지에 있다가 10m/s로 등 가속도 운동을 했대요. 일정한 가속도로. 그러니까 처음 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10이니까 평균 속도는 5죠. 그러니까 이 등가속도 문제가 나오면, 운동 문제가 나오면 항상 등속 운동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 문제를 등속 운동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등가속도는 계속 속도가 바뀌니까 계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을 일정한 속도로 운동하는 등속 운동으로 바꿔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평균 속도가 5니까 결과적으로 5m/s의 속도로 몇 초 동안 달리면 20m를 가냐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5 곱하기 t는 20이니까 t는 그냥 4가 되는 거죠. 답 4번. 다음 문제. 자, 질량 나오고 힘 나오고 그럼 뭐예요? 바로 F는 ma 나와야죠 이제. 그러니까 2kg 물체에 이쪽으로 30, 이쪽으로 20이면 당연히 이쪽으로 10만큼 힘을 받을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F는 ma 써봅시다 한번. F는 ma니까 10은 ma, a는 5, a 바로 구했네요.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나에서 이 나 그래프 VT 그래프네요. 아, 또 줬죠 이거. VT 그래프인데 VT 그래프를 또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분석을 해보면 얻은 가속도가 5라는 걸 이용해서 VT 그래프를 분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VT 그래프에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그리고 가속도가 되고 이 넓이가 S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4분의 V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4분의 V가 5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V는 20이 되겠죠. V20. V20이니까 니은 선이 맞네요. 일단 니은 선이 맞고 그 다음에 2초일 때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2초일 때나 4초일 때나 3초일 때나 상관없이 가속도가 일정하죠. 또 나왔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F는 ma에서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했죠. 근데 반대로 가속도가 일정하면 힘도 일정하겠죠. m이 고정이니까. 그러니까 얘네 둘이는 어느 하나가 일정하면 나머지 하나가 일정할 수밖에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힘도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2초일 때 힘을 구하나 3초일 때 힘을 구하나 뭐 4초일 때 힘을 구하나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계속 10N의 힘을 받는다고 애초에 처음에 구했었네. 계속 10N의 힘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럼 50N이니까 일단 틀렸죠. 그리고 0초부터 4초까지 이동거리를 물어봤는데 이동거리는 그래프의 밑넓이라고 했으니까 4 곱하기 20의 삼각형의 넓이니까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죠. 근데 그냥 8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실제로는 40이 돼야겠죠. 답은 2번 니은만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네, 다음 문제 계속 풀어볼게요. 이 문제도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높이 나왔죠 지금. 그럼 뭐예요 이제? 나와야죠 이제 또. 아까랑 똑같이 2분의 mv 제곱은 mgh 이거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한번 그냥 공식에 다 넣으면 엔간하면 문제가 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 어차피 유형을 알려주고 내신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냥 이 패턴을 기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어차피 같은 물체니까. 그리고 항상 보통 보면 질량을 안 알려주는 경우는 질량이 생략이 되기, 약분이 되기 때문에 질량을 안 알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도 갖고 있네요. 위치 에너지 mgh만큼 지금 mgh1만큼 갖고 있죠. 그리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h1 빼기 h2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이만큼의 높이죠. h1에서 h2를 뺀 만큼. 그럼 이만큼의 높이를 구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만큼, 다시 h1 빼기 h2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없어진 만큼 이게 속력이 EV로 늘었으니까 그만큼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다는 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할 필요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량이 곧 운동 에너지의 커진 변화량. 위치 에너지 줄었으니까, 높이가 줄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반대로 커졌겠죠.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줄어든 위치 에너지는 mgh1-h2는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차를 구하면 되니까 2분의 mv 제곱에서 2v 전체 제곱이죠. 2분의 1 mv 제곱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운동 에너지를 해서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빼주면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mm이 다 날라가요. mm이 다 날라가고 양변 2를 곱해주면 2gh1-h2는 v 4v 제곱이죠. 4v 제곱 마이너스 v 제곱. 그러면 3v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h1-h2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2g로 나눠주면 h1-h2는 2g분의 3v 제곱이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래가지고 무난하게 갔죠. 전자기학이네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고전역학 파트 되게 사실 문제수도 제일 많았고 제일 어려운 파트였는데 여기까지 듣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다음은 전자기학 파트, 전자기학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